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같이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리스크 오프 한 줄로 오늘장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관세 경계 심리가 다시금 커지는 가운데서 미장에서도 금 가격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 방어주들이 그리고 필수 소비재단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피난처는 우리 국내 증시 어디 있을까요? 어제 강한 쪽이 여전히 매력 쪽일지 같이 찾아보고요. 어제 강했던 쪽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서의 역할을 단단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2600선을 지지해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여전히 봄이 온다는 그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크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 키트루다 SC 병역요법과 관련된 임상 3상 초록이 공개됐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의 반등 같이 기대해보죠. 세 가지 포인트 먼저 확인해봤고요. 첫 번째로 관세 리스크 확대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 지수도 다시금 빠졌습니다. 어제 지수가 낙폭을 막판에 더 키우면서 양지수 모두 다 1%대로 마감을 한 상황이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닥과 함께 1%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도 약했고 대만도 약했는데요. 중국장은 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000선에서 회복하면서 미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업계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항생지수 중국 상해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 장이 비교적 크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빠졌습니다. 내용인즉슨 관세 전쟁이 가장 큰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종목들 배당락 1 영향을 받으면서 교보증권, DB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낙폭을 기록했었거든요. 이 영향도 컸고 또 다음 주부터 재개될 공매도 재개 현상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했던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컸어요. 그래도 현물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도 이 부분의 연속성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국장은 여전히 월가에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월가에서의 미국 전망은 좋지 못합니다. S&P 500 지수 지금 골드만에 이어서 바클레이스에서도 5,900포인트까지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간밤에 지금 5,700을 밑도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이제 상단이 2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면 반등 여력을 강하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장은 견조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내용들 관세 일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예외는 없다라는 수입산 자동차 관세를 3월 27일에 때렸고요. 여기에 이유는 강력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 쪽에서도 트럼프의 이번 자동차 관세는 이 협상 위반이다. 보복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강하게 때리면 우리는 더 맞대응 크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가 지금 4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와 별개로 자동차 품목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표가 더 있을지 다음 주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안전자산 금 가격에는 여전히 강한 상승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월가 쪽에서는요. 골드만삭스가 3,1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밝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금 상승세 장기화될 거야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런 분위기 안에서 2600선의 방어력을 오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현물 쪽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70원 찍고 물론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리스크가 주 후반에 다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의 해소 더불어서 관세 전쟁을 소화하는 이 소화력에 있어서 지지선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가 불안한 요인은 지금 관세 첫
첫 번째로 꼽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사법 리스크와 함께 배당 낙일, 지금 3월 31일에 배당 기준일로 제시한 대형주들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당 낙일을 맞아 갭 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략 중요하겠고요. 공매도 재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오늘 대차장고 높은 2차 전지나 다른 종목들에 한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둬보죠. 관세 피난처를 찾아가는 움직임, 자동차 쪽에서 미국 증시에서 관찰이 돼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쪽 GM 중심으로 크게 빠졌고요. 유럽장에서도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다 빠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과 일본장에서도 이 영향력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미국 안에서의 생산 공정을 다 맞추고 조립하는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TD코엠 쪽에서는 테슬라가 오히려 관세 부과의 수혜주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쪽이 어딘데? 라는 움직임을 미장에서도 빠르게 찾는 움직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산 공정 안에서 이 완성차를 완료하는 움직임이 외국에서 이뤄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그렇지 않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될 거다라는 시각이 희비교차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해석은 오늘도 아마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현대, 기아, 단기적으로 폭스바겐까지 일단은 미국에서 다 생산 공정을 마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타격이 단기적으로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드와 테슬라는 관세 부과의 수혜주다. 단기적으로 아마 투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해석들은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SK증권에서는요. 미국의 전동화 공정을 가동시키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멕시코의 부품 공장 갖고 있는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관세 부과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꼽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당분간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 그리고 일단 완성차 전체 이 가격에 있어서 가격 전가를 시켜서 피해 방어를 시키는 것, 이 부분으로 통해서 단기적으로 계속 협상에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 31조 원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전까지 다시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21만 원의 대목을 언제쯤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일부 증권가에서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방어가 될 거야 라고 보고 있던데요. 단기적인 투심 악화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대비를 한 이 대규모 투자로 방어가 가능할지 가격의 공방선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관세 무풍지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답을 찾는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와 본 거고요. 어제 가져왔던 판 안에서 조금 확대로 선방했던 종목들을 같이 좀 기입해 드렸습니다. 조선, 전력, 방산, 그동안에 관세 피난처였었는데요. 어제 오전장에 다들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힘이 쭉 빠지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매도 재개된다면 대차장고 높은 이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지금 상승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좀 상충된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오늘도 피나처 역할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자금이 쏠렸던 쪽은 의외로 실적이 좋을 것이야 라고 예상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오리온 같은 내수주 쪽으로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지금 카디브의 정관장 홍삼 효과인가요? KTNG가 어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최근 통신주들은 신고가 영역에서 꽤나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트의 안에 필수템으로 내수주, 방어주 가져가 봐야 할지 체크 확인 필요하겠고요. 미용 안에서는 개별적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APR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용 안에서도 탄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의료기기 단 안에서는 레이저 옵틱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LG생건 괜찮았고요. 주주환원 금융이라는 차원에서는 어제 배당락 1 때문에 교보증권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갭 락으로 출발해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메리츠 금융주주 그리고 주주환원 발표한 HDC 같은 경우엔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점도 확실히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한 쪽은 살아있구나를 방증했습니다. 엔터, 게임 콘텐츠, 화학.
한 대로 묶어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통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안에서 중국 모멘텀이 꽤나 강한 건 앞서 첫 판에서 보신 것처럼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최근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전제가 붙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한령 해제라는 모멘텀까지 제기되고 경기 부양이라는 중국의 탄탄한 모멘텀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이쪽의 무풍지대, 그 프리존의 힘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중국이 이구 환신 효과로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업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죠. 여기에다가 공급자들, 샌디스크, 낸드의 대장인 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감산 효과를 본격적으로 지금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샌디스크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요. 마이크론도 뒤따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조만간 발표할 거야 라고 업계는 점치고 있던데 분위기는 더 봐야겠죠. 그런 움직임 속에 확실히 이제는 공급자 우위로 시장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클상 반도체는 늘 사이클을 타잖아요. 감산 효과를 보고 공급자 우위로 시장 전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사이클의 상승 초입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의 낸드 가격 상승과 함께 본격적인 업사이클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낸드 가격 스파트로 본다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낸드 가격 확인되고 있고요. 디램의 경우에는 이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월에 레거시, 특히 낸드 관련 종목들이 꽃피었습니다. 3월 월간 등록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소폭 오르고 코스닥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관련주의 상승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3월 한 달 동안 13% 올랐더라고요. 지금 6만 전자를 지지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2600선 그 이상까지의 움직임 바라지 않더라도 하방 지지력에 있어서 이 레거시 관련 종목들이 톡톡히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오늘 DS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76,000원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PSK 연초부터 제기해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안에서 탄탄할 종목이고요. 증권가의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나마이크론과 샘CNS 같은 낸드 종목들까지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점, 오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기대해봐도 될지 같이 찾아가 보죠.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어제 HLB, 네이처셀, 바이오 종목들도 비교적 관세 무풍지대 속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그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키트로다 SC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월 20일 그 주간이 바이오의 빅데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 계약 체결 소식이 잠깐 반등을 줬다가 결국은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35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나온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았습니다. 폐암학회에서 이제 3월 27일 곧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정맥주사 IB와 피아주사 SC 비교해서 봤을 때 괜찮아 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유효성 지표에서 객관적 반응률 지금 45%로 정맥주사 나오면서 피아주사 나오면서 정맥주사 42%보다 좋았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도 지금 SC 관련해서 정맥주사가 8개월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맥주사가 7.8개월이거든요. 이보다 좋았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키트루다 SC 품목 출시 일정이 이제 10월 1일로 확정됐다라는 내용이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내용으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게 78만 원, 8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40만 원 회복의 오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을지 자리 옮겨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전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선물 나란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내림세 출발 앞두고 있어요. 두 분은 어디에 안전벨트를 잡고 계실까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셋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600을 깰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이 704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오늘은 선방을 하고 배당락이 일 때문인지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태근 이사님, 네. 관세 리스크 미장에서는 더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이것을 먼저 반영한 측면에서 선방할 수 있을지 그 K피난처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섹터를 뚜렷하게 짚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시장이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이 이전 같은 게 관세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섹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죄송합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개별주 중심으로 좀 제한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추천하실 건데, 뭐 APL 같은 것들, 뭐 실적 추정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또 이노메틀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키트루다하고 또 이제 전립선암 이제 임상 협력 가능성이 있는 뭐 셀비온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샘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개별주로 오늘 대안을 찾아보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또 주셨습니다. 셀비온, 이노메트리, APR, 나라 M&D 체크해보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 하락,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기회로 보시나요? 정 이사님? 자동차는 좀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건데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그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 흐름 한번 보시겠어요? 2월 달에 디램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얘기 나오게 되면서 네. 반등이 나왔다가 2월 말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갔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2월 달 흐름 보시면 지금 2월 달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N자형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호 관세 때문에 이 현대차가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핀셋으로 또 이제 면제시켜주거나 제외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3월 24일 날, 3월 25일 날 매수 못 하신 분들 분명히 살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내려와서 안 사길 잘했다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서두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 초에 못 사신 분들은 살 걸 이랬다가 또 2월 달 말에 빠지는 거 보고 안 사길 잘했다 이 생각했겠죠. 근데 네. 3월 달에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또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네. 결국 시장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서민님도 현대차의 선택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면서 이렇게 물음을 던지셨는데 그만큼 지금 판단이 좀 어려운 국면은 맞습니다. 같이 좀 더 고민해 볼게요. 다음 두 번째는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레거시가 특히 네. 삼성전자가 중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불안하네요. 0.97% 약세 출발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소부장단 안에서는 오늘 또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레거시가 하단을 지지하는데 오늘 역할을 보여줄까요? 삼성전자 지금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 한 1% 정도인데 이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단발적으로 공급단을 조절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단도 조절을 함과 동시에 앞단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추세는 충분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에 대한 의견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전공정 안에서도 이제 분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분야들 안에서 정말 교집합 쪽으로 많이 걸려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오테크니스와 같은 기업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당연히 뭐 전공종이라든지 레거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또 많이 부각이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하지만 요새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서 이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PR을 적게 도포하고 제품을 생산해내려는 이제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진 세미캠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디램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상승의 한계를 또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개별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또 개장 전에 봐야 할 요망주 잠시 후에 저희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예상 체결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볼까요? 3% 상승이에요. 36만 3,500원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체결 나온 게 45만 원, 그리고 어제 종가 35만 원. 조금 아쉬운데 정 이사님 어때요? 이거 네. 너무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께 전략은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네. 소위 말하는 통계적 유성 확보는 됐고 그래서 임상 결과가 좋은 것이고 이게 이제 시판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11월 달에 삼성 톱라인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 FDA 허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걸로 해서 판매 로열티가 연간 1조 이상 들어온다는 거.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주가를 계속 끌고 가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 이후에 추가 상승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히알루론산 관련돼 가지고 3월 17일 날 12% 급등 나왔지만 45만 원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이제는 그 호재로서였던 영향력이 좀 이제는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은 나오겠지만 3월 17일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네.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안전벨트 종목으로 갈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반도체인데요. 네. 한화비전 어제 이어서 더 갑니까? 이야기는 실컷 레거시 해놓고 네, HBM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예. 결국엔 지금 HBM도 선택적으로 종목과 기업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그러니까 그제 나온 뉴스를 토대로 보면 이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TC 본더가 다소 이제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란 듯이 또 이겨내는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HBM 쪽에서 만약 훈풍이 불어왔을 때 과거에는 SK 하이닉스 다음 한미반도체 이스펙타 순이었다면 이젠 그 사이에 한화 비전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만약 반도체 쪽 보신 분들은 한화 비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은 제가 5만 원으로 가지고 나왔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7만 5천 원 가지고 나왔는데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단 지금 시장에 맞는 네. 변동성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비전 75,000원. 정태근 이사님 종목 빠르게 듣겠습니다. 모티브 네. 링크 주셨는데 이것도 결국 현대차 연결고리 아닌가요? 네. 자동차 뭐 지금 분위기 보면은 사야 되나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대진 첨단 소재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2차전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잘 갔죠. 그래서 개별주 흐름으로 대응을 그래서 뭐 그 대진 첨단 소재 참고해 보게 되면은 예. 이것도 개별주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단 전력 변환 부품 생산하고 있어요. 네. 전략은요? 가격은 14,5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500원까지의 흐름 기대하겠습니다.